제1편 유방. 황제가 된 한량.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인생 역전을 이룬 인물 한나라의 창업, 황제 유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족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심지어 군인 출신도 아닌 그냥 동네 한량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가 되었을까요? 유방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눈,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 그리고 끝없는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리더십의 교과서입니다. 기원전 256년경 지금의 중국 강소성 폐연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유방이 태어납니다. 집안은 평범한 농민 가문. 어린 시절부터 일하기를 싫어하고 공부도 멀리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늘 형제 중 가장 쓸모없는 놈이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유방의 어머니가 밭일을 하다가 밭자락에서 깜박 잠이 들었는데 꿈의 신을 만납니다. 이때 우레와 번개가 치면서 사면이 캄캄해지며 소나기가 쏟아지려 하였습니다. 이에 황급히 남편 태공이 밭에 달려가 보니 부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부인의 배 위에 크나큰 용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합니다. 그 후 어머니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유방이었습니다. 그랬던 유방이 장년이 되어 맡은 직책은 겨우 사수정장. 오늘날로 치면 작은 마을의 말단 관리 정도입니다. 술을 좋아하고 외상값을 밥 먹듯 갚지 않았으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유방은 주색 잡기를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왕시댁이나 무시댁에 들려 외상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유방이 술에 취해 누워있을 때 주인인 왕시나 무시가 그를 가만히 살펴보니 언제나 용의 모습이 유방의 잠자는 몸 위에서 꿈틀거렸으므로 그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방이 와서 술을 마실 때는 다른 때보다 몇 배나 많은 술이 팔렸습니다. 더구나 자는 유방의 위로 용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 때문에 두 술집 주인은 연말이 되면 유방의 외상 장부를 찢어버렸다 합니다. 유방은 한때 진나라의 수도 함양으로 부역을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진나라 황제의 순행 행렬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긴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습니다. 대장부라면 마땅히 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폐연의 유지들과 폐연의 현령 친구를 위한 작은 연회가 있었습니다. 유방도 폐연 사수 정장의 자격으로 연회에 참석하여 즐기고 있었는데 현령 친구인 여공이 유방의 자리로 와서 나는 오래전부터 관상을 보아왔지만 당신만큼 좋은 관상을 타고난 인물은 본 적이 없소. 그러니 부디 자중자애 하시오. 그리고 나에게 딸이 하나 있소. 그대의 아내로 삼아 곡식을 가르는 키질을 시키든지 방 안 청소하는 비질을 시키든 써주시겠소? 잔치가 끝난 후 여공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여공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항상 우리 딸이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어서 귀인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폐연 현령이 며느리감으로 딸을 달라고 했을 때도 내놓지 않더니 그렇게 허망하게도 기껏 정장 따위에 귀한 딸을 내놓는단 말이요. 부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후일 여공의 딸은 유방의 아내가 되어 효혜제와 노원공주를 낳게 됩니다. 유방이 정장이었을 때 휴가를 얻어 고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 여신은 두 자식과 밭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물 한 잔 얻어 먹자고 왔을 때 부인 여신은 물을 떠서 노인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노인은 부인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부인은 천하에 둘도 없는 귀인상을 타고 나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기분이 좋아서 두 딸의 관상까지 말하자 노인은 자식들 역시 존귀한 관상을 타고 났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 유방이 집으로 들어오자 여신은 노인의 관상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유방이 급히 노인을 찾아 자기의 관상을 봐달라 하자 노인이 역시 식구들 관상이 고귀하더니만 바로 당신의 관상 때문이었군요. 유방은 만일 내가 노인의 말씀대로 고귀하게 되거든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유방이 후일 항고조가 되고 나서 노인의 행방을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방에게는 남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곁에 모여든 장량,
한신, 소와 같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하나같이 유방을 따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죽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듭니다. 유방은 죄수들을 이송하다 여러 명을 놓치는 사고를 냅니다. 당시 진나라 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오히려 그를 역사의 무대로 밀어 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곧이어 진승호강의 난이 일어나고 유방도 패연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처음엔 수백 명에 불과하던 병사가 그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불어납니다. 당시 천하를 두고 다툰 최강의 라이벌은 바로 초나라 항우. 명문 귀족 출신의 힘은 산을 뽑고 기우는 세상을 덮는다고 불리는 최강의 무장이었습니다. 유방이 어떻게 항우를 이겼는지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유방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량처럼 계략을 세우지 못하고 소아처럼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며 한신처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 세 사람을 쓸 줄 안다.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은 이유다. 이것이 유방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최고의 인재에게 권한을 과감히 맡겼습니다. 항우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뛰어난 책사 범증의 말도 끝내 듣지 않았지요. 반면 유방은 듣고 믿고 맡겼습니다. 항우와 유방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느 전투에서 두 진영이 대치가 오래 지속되자 항우가 유방에게 제안을 합니다. 1대1로 싸워 결판을 내자. 그러자 유방은 거절을 하며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대의 제목 10가지를 말하겠다. 하나, 그대는 약속을 어기고 나를 촉한의 땅으로 쫓아낸 죄. 둘, 그대는 회왕의 명령이라 속이고 경자 광군 송이를 죽인 뒤 상장군 자리를 차지한 죄. 셋, 조나라를 구원한 뒤 회왕에게 복명하여 함에도 제멋대로 관중에 든 죄. 넷, 그대는 진나라 궁전을 불사르고 시황제의 무덤까지 파헤쳐 진나라 재물을 사사롭게 탈취한 죄. 다섯, 곱게 항복한 진왕 자영을 제 멋대로 죽인 죄. 여섯, 진의 자제 20만 명을 신안에서 속임수로 묻어 죽인 죄. 일곱, 당신의 부하들만 좋은 땅의 왕으로 봉하고 옛날의 왕들은 타지로 추방한 죄. 여덟, 한왕의 땅을 빼앗고 양나라, 초나라의 땅까지 병합하여 왕으로 군립하면서 많은 영지를 톡차지한 죄. 아홉, 당신은 사람을 시켜 강남에서 의제를 몰래 사살한 죄. 신하된 자가 군주를 사살하고 이미 항복한 자들을 죽였으며 정치가 불공평하여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신의가 없어 천하가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소. 이것이 대형 무도한 것이며 당신의 죄과 열이요. 나는 의병을 일으켜 제후들의 뜻에 따라 잔인무도한 역적을 주살할 것이요. 바로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은 바로 항우 당신이요. 내가 무엇이 안타까워 당신과 대등한 입장에서 싸움을 한단 말인가. 항우는 크게 노했습니다. 궁수들을 매복시켜 유방을 쏘게 했습니다. 궁수들은 정확히 유방의 가슴에 명중시켰습니다. 갑옷의 덕에 화살은 꽂히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하였습니다. 유방은 땅에 떨어진 화살을 주우며 발등을 만졌습니다. 오랑캐가 내 발등을 맞췄구나 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듯 넘어갔지만 그 후로 통증이 너무 심해 큰 고생을 하였습니다. 기원전 206년 유방은 항우보다 먼저 진나라 수도 함양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궁전의 보물과 재산과 창고 등의 봉인을 한 뒤 현의 유지들과 호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대들은 진나라의 가혹한 법에 시달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치를 비방하면 일족을 몰살하고 정치를 논하는 자들까지도 사형에 처하는 등 그 폐해가 극심하였습니다. 나는 관중의 왕으로서 선포합니다. 법은 3장뿐이요. 약법 3장입니다. 즉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도둑질한 자는 마땅한 벌을 받게 하고 진나라에서 시행하던 모든 법은 파기하겠소. 내가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침략과 포악에서 해방시켜드리니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투어 소와 양을 잡아 군사들에게 헌상하려고 하였지만 유방은 한사코 사양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유방에게 쏠렸습니다. 이후 4년간의 초안 전쟁,
유방은 수없이 패했습니다. 도망치다 친자식을 수레에서 밀어버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한신의 군사 전략과 장량의 계략이 빛을 발합니다. 기원전 202년 해하 전투에서 항우는 완전히 포위됩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소리에 항우는 마지막을 직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유방은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나이 55, 한나라의 첫 번째 황제 항고조가 된 것입니다. 유방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혼자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들을 믿고 함께 가는 겸손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2000년 전의 한량 유방이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유방의 최고 책사, 장량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귀신 같은 지략으로 유방을 황제로 만든 그 남자의 비밀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달빛 아래 문장이었습니다.